제 목표는 좀 이제 그 재배학을 좀 빨리 끝내고, 그 빨리라는 게 뭐 후다닥 끝나는 게 아니고 D편에는 사실 중요한 내용이 많이 없어요. D편에는 지금 오늘 하고 그 다음 주에 하는 수업 그때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거의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셋째 주 중간 부분에서는 이제 문제 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셋째 주 셋째 주에서는 끝부분 셋째 주 뭐 1교시부터 문제풀이 한다는 게 아니라 한 셋째 주 한 2교시 정도 되면 마무리가 돼요. 재배학이. 그래서 곧 셋째 주부터는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준비를 좀 해왔는데도 빠뜨린 것들 사실은 하면서 빠뜨린 것도 많고 이래갖고 문제풀이 하면서 또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네. 오늘 할 내용들 2교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 제가 조직배양 할 때 그걸 빠뜨리고 왔네요. 전형 성능 조직배양 할 때 593쪽 593쪽인데요. 그래서 조직 배양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형 성능이 내용이 593쪽 핵심 팁에 있죠, 그죠? 핵심 팁에 있는데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즉 식물의 전형 성능을 이용해서 전형 성능은 말 그대로 그 무균 식물의 일부 조직을 무균 상태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포나 그 기관의 조직을 분리시켜서 배양을 하면은 완전한 식물체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전형 성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형 성능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뭘 한다? 조직 배양을 하는 거예요. 조직 배양, 즉 무균 상태에서 식물의 조직, 세포, 기관 배 등을 그 식물체 일부를 이용해서 완전한 식물체를 얻는 게 바로 전형 성능이다. 그거를 제가 2회 때 출제가 됐는데 제가 빠뜨리고 왔어요. 그 내용도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 그 조직 배양할 때 조직 배양을 통해서 이게 세포를 융합하는 거예요. 세포를 융합해서 새로운 신품종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배추무를 요 세포들을 세포막을 제거하고 그 세포의 원형질만 빼내는 거죠. 세포의 원형질만 빼내서 무균의 배치 상태에서 배양을 해갖고 뭐 그 배추무 이런 새로운 신품종, 뭐 토마토, 감자 이런 것들 신품종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조직 배양에서. 자, 그리고 보시면은 중경은 긴맥이죠. 긴맥이. 중경은 뭐예요? 작물체가 심겨져 있는 포기 사이 흙을 가볍게 긁어주거나 쪼아주는 게 바로 중경이죠. 604쪽입니다. 604쪽. 그럼 배토는 요 긁어준 흙을 작물체 포기 아래로 이렇게 모아서 덮어주는 게 배토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경의 장점. 중경의 장점은 통기. 이제 흙을 이렇게 긁어주니까 여기 흙 긁어준 틈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게 산소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토양의 통기가 좋아진다. 그죠? 토양의 통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거 뭐였죠? 건조, 즉 가뭄, 한해를 우리가 막아준 역할을 했잖아요. 즉 수분 증발을 막아주면서 가뭄이나 즉 한해를 막아주는 역할이 있었잖아요. 그죠? 모세관을 절단시켜 버리잖아요. 중경하게 되면은. 그리고 모세관의 구멍까지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분 증발을 막아줘서 그 가뭄이나 한해를 막아주는 토양 수분 증발을 억제시켜준다. 자, 그죠? 그리고 발화를 주장해주고, 그리고 비료의 효과를 증진시켜준다.
긁으면서 비료가 잘 섞이게 돼 있죠. 비료 성분들이 그죠? 아래에 있던 비료 성분들이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잘 섞이게 해주니까 비효가 증진되고 잡초 제거도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있다면 당근 뿌리가 끊기는 작물의 뿌리가 잘리죠, 그죠? 근데 당근은 어린 식물은 뿌리의 재생력이 좋아요. 어린 식물은 뿌리의 재생력이 좋아서 피해를 보지 않는데 생식 생장기에 있는 작물들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의 재생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이것도 생식 생장기는 양분과 수분을 많이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뿌리가 잘리면은 양수분을 많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뿌리가 잘리면은 흡수가 져야 되니까 이제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곡류 같은 경우는 유수 형성기 이후로는 중경을 하지 않는다. 유수 형성기 이후로는 중경을 하지 않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풍식 바람에 의해서 토양이 깎이는 거죠. 그죠? 풍식이 조장된다는 거예요. 풍식. 토양이 깎이는 게 이제 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상해. 자, 동상해는 왜 생기냐면 왜 조장을 시킬까요? 이제 토양 속에 토양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열이 있는데 이걸 긁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토양의 온도가 어때요? 표토층으로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상해를 조장하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동상해를 조장하는 단점이 있다는 거. 자, 배토. 북쪽이라고도 해요. 북쪽이라고 하는데 배토의 장점 볼게요. 장점. 새로운 뿌리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뿌리. 이렇게 흙을 작물 포기 아래로 이렇게 모아주면은 여기서 새로운 작은 뿌리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작은 뿌리들이 이제 신근, 즉 작은 뿌리들이 밑동에다가 모아주게 되면 작물의 밑동 있죠. 작물의 밑동에다가 흙을 모아주게 되면 얘들이 아주 가는 뿌리가 발생이 돼요. 발생이 되고 세근이 발생되면은 생육이 좋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도복도 안 돼요. 도복도 방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무효분열. 그러니까 분열기는 우리가 벼의 일생을 할 때 배웠었잖아요. 분열기는 새끼치기예요. 즉 가지가 나오는 가지치기 하는 시기인데 유효분열은 가지가 새끼 쳐서 이삭을 형성하는 그 분열 과정이 유효분열인데 유효분열 끝나갈 무렵 유효분열 종지기 때 나오는 새끼치기 그죠? 유효분열이 끝나갈 때 나오는 새끼치기 즉 가지치기는 이삭을 형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삭도 형성이 되지 않고 이삭을 형성하더라도 이제 고사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무효분열이다. 그래서 무효분열이 나올 때 뭘 해버린다? 복토를 해버리면은 무효분열이 억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다. 자, 그리고 덩이줄기. 대표적인 게 뭐 있죠? 감자, 토란 있죠, 그죠? 감자, 토란. 감자는 줄기가 비대해진 거예요. 줄기가 비대해져서 줄기에 양분이 저장돼 있는데 이게 땅 속에 있는 줄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덩이 줄기는 토양의 한 10cm 정도에서 잘 발육을 잘하기 때문에 배토를 해주면은 덩이 줄기에 이거 뭐죠? 개경이라 하죠, 그죠? 덩이 줄기의 발육이 좋다는 거죠. 덩이 줄기의 발육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배수 및 잡초 방제도 있습니다. 배수 및, 왜 배수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랑에다 콩을 심고 이렇게 여기 흙을 이렇게 덮어주면은 여기가 자연스레 고랑이 생겨요. 고랑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배수를 해주는 효과가 있다. 배수로가 마련된다. 자, 토입하고 다밥 있어요. 토입은 골 사이 흙을 이제 넣어주는 게 토입이고, 다밥 누르는 거죠, 그죠? 밟아주는 거예요, 다밥. 그 가을 보리 우리가 보리 밟기 있잖아요, 그죠? 보리를 밟아주면 발화가 조장이 되고, 그리고 그 지하수의 모관 상승을 유도해서 어때요? 수분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뿌리 밟아주게 되면 동상의 서리발로 토양의 흙이 부피가 커져서 푹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서리발이거든요. 그걸 밟아주면은 뿌리가 잘 활착이 되겠죠, 그죠?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한해, 즉 가뭄해를 경감하고, 그다음에 뿌리를 잘 고착시켜서 동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효과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멀칭 볼게요. 멀칭. 자, 멀칭은 뭐 플라스틱 필름이라든지 지피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볏짚 같은 걸로 이렇게 토양을 덮어주는 게 지금 멀칭이잖아요, 그죠? 그 멀칭인데 멀칭의 효과는 지온을 조절해 주세요. 땅의 온도를 조절해 주는 힘이 있다. 즉 겨울이나 초봄에 볏짚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로 덮어주면 땅의 온도를 높여주죠, 그죠? 맞죠? 자, 죄송해요. 그러니까 봄이나 추울 때는 투명 필름, 그래야 온도가 잘 반사가 되겠죠, 들어가겠죠. 그리고 더울 때는 빛을 차단할 수 있는 볏짚, 그죠? 볏짚이라든지 그런 거, 검은색 플라스틱 필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멀칭해주면 그 태양광이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지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온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잡초를 방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수분 증발을 억제시켜주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나요? 자, 반사광을 이용한 가을의 착색을 촉진시킨다. 그 가수원 가보시면 수학기 때 되면은 그 은색 그 필름 있죠. 그거를 그 가수에다가 밑에 다 가수원에 깔잖아요. 그러면은 태양이 이렇게 반사가 돼요. 이 은색 필름에 반사가 돼서 가실의 착색을 좋게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투명한 투명 필름이 있죠, 그죠? 투명 필름이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 흑색 필름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녹색 필름도 있는데, 사실은 녹색 필름은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잡초 억제, 잡초 방제, 그 다음에 지온 상승. 투명 필름은 잡초 방제는 사실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지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흑색 필름은 잡초가 방제가 잘 돼요. 그렇지만 지온 상승에는 좀 미미하다는 거죠. 녹색 필름은 둘 다 효과가 있어요. 근데 녹색 필름 잘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시골에 가보시면 이렇게 필름이 돼 있어요. 요즘은 여기 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공간은 투명 필름이에요. 투명 필름이고 요 양 있죠. 이랑의 양쪽에는 흑색 필름이에요. 흑색. 그래서 여기 생육하고 있는 공간에는 온도가 잘 들어오도록 하고, 양쪽에는 작물 생육하지 않는 곳에서는 잡초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제로 이렇게 필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 개화의 결실 보겠습니다. 개화의 결실.
결실은 이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는데 결실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결실의 양을 즉 결실의 양을 조절하는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양을 어떻게 양을 적게 하는 거예요. 양을 결실 양을.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례. 자, 이거는 꽃봉오리 때 꽃봉오리를 따는 거예요. 꽃봉오리를 따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우리가 보통 중심가는 1번가죠. 1번가. 중심가가 제일 우량하고 튼실한 가실이에요. 꽃봉오리도 마찬가지로 중심에 있는 꽃봉오리가 제일 나중에 좋은 가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꽃봉오리 중심에 있는 꽃봉오리를 남겨두고 옆에 있는 꽃봉오리를 따내버리는 거죠. 그죠? 따내버리면은 초기에 미리 좋은 가시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적화, 꽃을 따는 거예요. 자두나 복숭아나 이런 가수들은 꽃이 진짜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적화를 많이 해요. 일일이 가시를 따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꽃인 상태일 때 따내는 거예요. 그리고 적과 가시를 따는 거죠, 그죠? 맞죠? 육가기를 따는 거예요. 육가를 어린 가위를 보통 중심가를 많이 남겨놓고 측가를 다 떼내죠, 그죠? 2번, 3번, 4번가를 따내죠, 그죠? 배 같은 경우는 2번가나 3번가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따요. 배는 1번가를 남겨놓는 게 아니고 사과는 1번가, 중심가를 남겨놓고 그렇게 양을 조절할 수 있고 책에는 없지만 결실의 양을 많게 할 수도 있어요. 결실의 양을 많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쌍박피 배웠잖아요. 한쌍박피. 자, 한쌍박피는 나무 껍질, 수피를 벗겨주는 거거든요. 한쌍이 뭐냐면 링, 고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쌍박피를 이렇게 고리 뺑 돌려서 껍질을 까는 거예요. 한 5mm 정도? 5mm 정도, 즉 체간 부위, 체간만 수간을 깎으면 안 되고 양분이 드나드는 체간을 깎는 거죠. 형성층 바깥층에 있는 체간을 깎아내요. 그러면 깎아내게 되면은 우리 잎에서 강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죠, 그죠?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뿌리로 어떤 이동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절단이 돼요. 막아져 있기 때문에 가실의 위상부 쪽에 상부의 양분들이 저장 축적이 된다는 거죠. 탄수화물이. 그래서 가실의 양이 많아지고 생육이 좋아진다. 근데 한쌍박피는 정말 특수한 경우 너무 자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물이 고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쌍박피. 그리고 CN율. 이게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실을 조절하기 위해서 뭐가 많아야 돼요? 탄수화물이 좀 더 많아야 돼요. 질소의 양과 탄수화물의 양이 각각 다 많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 좀 더 뭐가 많아야 된다? 탄수화물의 양이 좀 더 이제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양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조절해서 시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공수분 하겠죠, 그죠? 꽃가루를 다 일일이 다 묻혀주는 거예요. 꽃가루를 암술 머리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당근 뿌리를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뿌리를. 왜냐하면은 뿌리를 커팅하게 되면은 뿌리는 지하부잖아요, 그죠? 지하부의 생육이 그러면은 뿌리를 자르게 되면은 뿌리를 다 자르진 않겠죠. 일부만 당근하겠죠, 그죠? 지하부의 생육이 저조하게 되면은 어때요? 지상부 반대의 개념으로 지상부의 생육이 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당근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양을 좀 많게 할 때. 그리고 유인. 자, 우리가 그 적착하러 가보면은 가수원에 나무 가지에 있잖아요. 이렇게 추를 많이 달아놨을 경우 많이 볼 거예요. 추
추를 다는 경우도 있고 플라스틱 물병을 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지에 눈에 생기는 눈 있죠. 가지의 눈은 자꾸 위에서 맨 끝에만 가지의 눈이 이걸 정아라 하거든요. 정부라고 하기도 하고 가지 끝에만 눈이 생기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작물은. 그래서 작물의 끝에만 눈이 생기고 츠가 옆에 견눈은 발생을 억제시키는 작물의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위로만 꽃이 핀다는 거죠. 가실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유인해서 추를 달아주게 되면 유인추를 달아주게 되면 가지가 어때요? 위로 올라가 있던 가지가 위로만 자라지 않고 어때요? 이렇게 수평으로 자라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가수가 생각하기에 나도 다 비슷하게 높이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제일 높은 곳에서만 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를 유인해서 수평을 만들어 버리면 얘들이 인식을 하기에 나도 높아 서로 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각 마디마다 꽃눈이 형성이 되고 가실이 이제 꽃이 피고 가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실의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 유인추를 달아서 이거를 정부 우세를 어디로 이렇게 유인한다는 거예요. 눈을 가지에 골고루 유인을 해서 꽃을 피우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분의 매개가 필요한 경우는 곤충이 부족할 때, 그리고 뭐 등등이 있는데 수분을 매개하는 방법은 인공 수분이 있어. 꽃가루를 사요. 돈 주고 꽃가루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꽃가루를 다 보관을 해서 모아서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꽃가루를 사서 일일이 붓으로 그 암술머리에 꽃가루를 묻히면서 다녀요. 냉해 피해가 심할 때 그렇게 꽃가루를 인공 수분을 한다든지 곤충, 그죠? 벌이나 나비가 그 꽃가루를 옮겨주는데 그래서 벌을 방사한다든지, 수분수를 같이 심는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사과가 뭐였어? 양성화 자기 불화합성이었잖아요. 자기 그 암술과 수술이 다 있고 암술과 수술이 다 아무 이상이 없지만 자기 꽃가루를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타가 수정을 해야 되죠, 그죠? 타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분수를 심어요. 수분수를 심는데 보통 전체 나무 수의 한 20%에서 한 30% 정도 이제 수분수를 식재를 해요. 그런데 이때 수분수는 꽃가루의 품질이 좋아야 되겠죠. 꽃가루의 품질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꽃이 피는 시기가 수분수가 주작물보다 좀 더 꽃이 피는 시기가 빠르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수분수에 열리는 가실의 품질도 사실은 우량해야 된다. 그래서 적당한 수분수가 된다는 거죠. 그 수분수를 식재를 한다. 그리고 주품종과 친화성이 있어야 된다. 같은 품종 계열이 된다. 같은 품종 계열. 그래서 그렇게 수분수를 훈식한다는 거예요. 자, 단위 결과 나왔네요. 단위 결과 608쪽. 단위 결과를 유도한다. 자, 단위 결과를 일반적으로 수분 수정을 통해서 종자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가실이 열매가 맺히는 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인데 자, 단위 결과성이라는 것은 수분 수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종자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종자가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뭐가 발육을 했다? 자방, 즉 시방이 발육을 해서 이제 가실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단위 결과다. 단위 결과 또는
위결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단위 결과가 되는 작물들이 있어요. 바나나 있죠. 바나나라든지 그다음에 감귤 이런 작물들은 자연적으로 단위 결과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인공적으로 우리 포도 있죠. 포도는 씨 없는 포도, 씨 없는 수박 만들죠. 그죠? 이런 것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단위 결과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식물 호르몬을 이제 투여를 해서 이렇게 단위 결과성 작물들이 있는데 수분 수정이 불확실할 때 약간 좀 수분 수정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착가제를 투여를 해서 단위 결과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씨 없는 과실은 상품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단위 결과를 유도한다. 자, 토마토 같은 경우는 착가제가 토마토 톤이 있어요. 근데 토마토 톤을 많이 가용을 하게 되면 공동가 이제 그 토마토 안에 단면 잘랐을 때 이게 속이 텅 비어 있는 그런 공동가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 비어 있는 공동가 발생이 증가를 한다. 자, 그다음에 낙가는 기계적인 낙가, 그 외부의 흠여에서 낙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생리적인 낙가, 그 환경이나 그런 것들 있죠. 수정이 안 된다든지 수정이 돼도 그러니까 어린 육가기 때 어린 가실일 때 저온 피해를 받으면은 수정이 돼서 가실이 열린다 해도 나중에는 자라는 생육 도중에 낙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조가 부족하다든지 수분 및 비료가 부족하면 이런 생리적인 원인에서 낙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분 수정이 잘 돼야 돼요. 수분 수정이 정확하게 잘 돼야 되고, 자, 동해. 제가 아까 그랬어요. 어린 육가기 때 저온 피해를 받으면은 생육 도중에 수정이 된다 해도 생육 도중에 낙가가 되기 때문에 동해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건조 및 가습,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하거나, 그죠? 그럴 때도 낙가가 되고, 수광태세, 빛을 보는, 그죠? 빛을 받는 자세죠. 수광태세, 나무의 수형 있죠. 나무의 수형에 따라서도 그런 게 있고, 방풍, 바람을 막아주고, 병충해를 입으면 또 낙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생장 조절제를 살포한다. 돼 있는데, 옥신. 자, 옥신은 식물 호르몬이죠. 그죠? 옥신은 식물 호르몬인데, 식물 호르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원예 파트 들어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옥신은 인돌 아세트산, 그 다음에 나프탈린 아세트산, 이런 물질들이 옥신 물질들이에요. 이런 물질들이 낙가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착가를 좋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옥신 물질도 단위 결과성 작물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또 굴강성 배웠었죠. 굴강성 작물이 태양을 향해서 자라는 거, 이렇게 굽어서 자라는 거. 옥신이 이동을 하면서 반대편으로 빛을 받는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옥신 물질이 농도 여기 반대편이 높아지죠. 그래서 작물이 태양을 향해서 자란다 해서 굴강성 또는 배강성 했어요. 그죠? 굴강성. 그리고 뿌리는 태양이 반대 방향으로 자라는 게 뭐냐면 굴지성. 그죠? 이것도 다 옥신 물질을 통해서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정부 우세형, 즉 꽃이 가지의 맨 끝에 열리고 자꾸 작물이 위로 자라게 하는 거, 열매 결실이 위에만 자라게 하는 게 바로 정부 우세형인데, 이게 바로 옥신 물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옥신 물질 때문에. 그리고
자, 그 2층 형성을 억제한다는데 그 입자루에 보면은 그 약간 특이한 세포가 있어요. 입자루에 특이한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2층 그 세포가 2층을 형성을 시키는 세포거든요. 즉 잎이나 가시를 떨어지게 하는 세포예요. 그 세포의 형성, 2층 형성을 억제하는 게 바로 옥신이다. 그래서 아까 낙과 방지제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옥신 물질이 이런 옥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옥신. 그래서 낙과 예방의 효과가 크다. 자, 해거리 방지, 해거리. 저가 차가수 조사 나갔을 때 우리가 해거리냐, 해거리가 아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낙과가 많이 됐느냐, 그거를 우리가 또 봐야 되거든요. 그 해거리는 가실이 너무 가다 결실됐거나 나무의 수세, 그 나무의 가지들이 자라는 세력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그리고 또 뭐 양분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 해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전정과 조기 적가, 너무 가실이 너무 많이 달릴수록 해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적가를 실시해야 되고, 시비 및 토양 관리를 적절하게 된다. 그리고 해거리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해도 해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건조를 방지하고 병충해를 예방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자, 봉지를 씌워서 작물을 가시를 키우는 게 바로 이제 복대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유대재배라고 해요. 유대재배. 그 봉지를 씌우지 않는 것은 그 무대재배겠죠. 무대재배. 그 봉지를 씌우면은 병해충, 그죠? 병해충에 이제 많이 방지가 되니까 품질이 좋아지겠죠, 그죠? 외관상에 품질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사과 같은 경우, 보통 어떤 경우 봉지를 씌우냐? 사과, 배는 100% 봉지 씌우거든요. 그리고 복숭아도 100% 봉지를 씌워요. 사과 같은 경우는 보통 양강 같은 품종, 이 양강은 그 동록이라 해서 그 쇠에 그 녹이 낀 것처럼 거칠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동록 발생이 양강은 많기 때문에 양강 품종은 봉지를 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지를 씌워서 재배를 하게 되면 그런 동록이라든지 사과의 열가 같은 것도 방지를 하고, 그리고 품질이 좋아진다. 외관상의 품질이 깨끗하니까 좋아지겠죠, 그죠? 자, 그리고 단점은 이제 비타민 C의 함량이 떨어져요. 봉지를 씌워서 재배를 하게 되면. 그리고 착색이 불량해지기 때문에 수확기에 접어들잖아요, 그죠? 수확기 이전에 적절한 시기에 봉지를 벗겨야 돼요. 수확기 이전에 봉지를 이제 벗긴다. 봉지를 벗겨서 일단 봉지 씌우는 게 노력이 많이 들죠. 봉지 일일이 씌우려 해봐요. 노력이 많이 들겠죠. 주로 다 이제 품삯으로 다 나가죠. 봉지 씌우는 것도 농장주가 일일이 혼자서 다 못하니까 대부분 뭐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노력이 많이 든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자, 생육의 촉진 보호, 생육의 지연 또 읽어보고, 잡초를 볼게요. 잡초. 자, 잡초는 어쨌든 간에 재배 작물이 아니죠. 즉 재배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재배 대상이 아닌데 사실은
잡초의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는데 우리 뭐 그 사과나무 밑에 초생 재배하는 경우, 그죠? 초생 재배하는 경우 어떻든 풀을 키우잖아요, 그죠? 이게 뭐 그 목초라든지 이런 잡초를 키우는 건데, 그래 되면은 이제 잡초의 장점은 토양의 침식을 막아주고, 그리고 또 양분 수분을 보유시켜주고, 또 이게 잡초가 유기물, 그죠? 토양에 유기물을 형성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 장점들도 있지만 사실은 해로운 점이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잡초. 자, 잡초의 단점은 어쨌든 간에 재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작물과 양수분을 경합을 벌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잡초는 대부분 소립종자예요. 종자가 작기 때문에 발화도 빠르고 생육도 빨라요. 일반 주작물보다. 그래서 발화가 빠르고 생육이 빠르기 때문에 일찍 양분 수분을 수탈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작물과 양수분을 이제 경합을 벌인다는 거죠. 그리고 자, 잡초가 있으면 병충해의 서식 공간이 되는 거죠. 그죠? 서식지가 되기 때문에 병충해 발생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해 물질을 분비를 한다. 그래서 이것을 타감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타감 물질이라고도 하는데, 잡초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뿜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 물질들을 이제 내뿜으면은 주작물의 생육이나 발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발육이나 생육에 저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타감 작용이라고 합니다. 타감 작용 또는 알레로파시라고도 하거든요. 알레로파시. 그래서 알레로파시 타감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작물의 이 내뿜는 물질 때문에 주작물의 생장이 뭐가 된다? 억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 그리고 자, 가축에 피해를 입힌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풀들은 당연히 어때요? 독성이 있는 풀들은 가축이 먹게 되면은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작물의 품질도 저해가 되고. 그래서 그런 유해 물질을 분비하고 그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관상 손상이 있고. 자, 품질이 저하가 되고. 그럼 잡초를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잡초 방제하는 방법을 볼게요. 잡초의 종류 보시면 새비름, 명아주 뭐 이런 것도 있죠. 새비름 이런 거 나물로 옛날에는 다 먹었다고 해요. 명아주 이런 것들은. 그 요즘은 이제 이런 거 다 이제 잡초다. 잡초들이 또 요수량 수분을 요구하는 양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초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제를 할 것인가? 자, 방제 방법 볼게요. 재배적 방제를 다른 말로 경종적 방제라고도 합니다. 경종적 방제. 그 재배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연구를 해서 잡초를 방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윤작, 그죠? 윤작을 돌려짓는 거잖아요. 농가밭을 돌려짓는 답전 윤작한다든지, 그리고 잡초에 저항성이 있는 저항성 품종을 식재를 한다든지, 그리고 잡초가 잘 자라지 않도록 토양을 농가밭을 다 포함해서 포장을 하거든요. 포장을 위생을 청결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재배 시기를 뭐 앞당긴다든지 그런 재배적 방법으로 방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생물학적 방제는 좀 환경 친화적인 방제 방법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방제 방법인데 뭐 소독물, 어패류, 이런 천적 해충에서는 정적인 이런 소독물이나 어패류 같은 것을 키우면서 잡초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렁이 농법 들어보셨죠, 그죠? 우렁이 농법. 그 다음에 참개 농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렁이 농법, 참개 농법. 이런 그 생물학적 방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살결을 이용해서 하면은 미생물의 정식을 도와주기 때문에 잡초를 방지할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방제. 가장 쉽고 빠른 게 뭐였어요? 제초제 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학적 방제. 제초제를 뿌리는데 선택형 제초제가 있고, 그러니까 즉 이제 특정한 풀만 제거하는 거예요. 특정한 풀만 제거하는 선택형 제초제가 있고, 풀이든 작물이든 다 제거하는 거. 비선택형 제초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적 방제. 오리농법도 있네. 그런 오리농법도 있고. 자, 물리적 방제를 안 했네요. 물리적 방제는 힘을 가하는 거, 외부 힘을 가하는 거. 기계적 방제, 기계를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힘을 가해서 잡초 뽑는 거, 홈이나 낫이나 뭐 갱이로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 그죠? 그런 방법들, 경운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다 물리적 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장 그 이상적인 방제 방법은 종합적 방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방제 방법을 섞어서 이제 사용하는 게 종합적 방제거든요. 자, 종합적 방제인데 자, 위드는 뭐예요? 잡초, 뭐 씨앗 이런 뜻이죠, 그죠? 그리고 방제 IWP라고 해서 종합적 방제인데 잡초를 아예 모두 다 제거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 피해를 보지 않은 어느 정도 선에서 그 방제를 하는 가장 그 이상적인 방제를 요구하는 방법이 바로 종합적 방제다. 그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잡초를 관리한다는 거죠. 자, 선택성 제초제, 비선택성 제초제 했고요. 자, 넘어갑니다. 잡초의 예방에 보시면 윤작 돌려짓고, 그 다음에 방목, 가축을 놓아서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소각, 소토. 그러니까 토양을 소각하거나 이제 소독하거나 태우면은 그 토양 속에는 그 잡초씨가 1년생 잡초씨도 있지만 그 다년생 잡초씨가 있거든요. 잡초씨가 어때요? 잡초는 어떤 특정 불량한 환경에도 굉장히 잘 견디기 때문에 잡초씨가 토양 속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각 태워버리는 거, 경운 땅을 갈아주는 거, 피복, 물 대는 것도 그 잡초의 방제하는 방법입니다. 피복 덮어주는 거, 아까 플라스틱 필름 덮어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자, 병충해 들어갈게요. 병충해. 작년에 출제는 세균이 나왔어요. 세균. 작년에 지금 식물병의 종류 보시면은 거기 613쪽에 식물병의 종류에서 병원체의 종류인데 세균이 나왔어요. 개항병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 또 세균이 나올 확률은 좀 낮아지죠. 그래서 곰팡이가 좀 유력하다. 그래서 곰팡이가 좀 종류가 많으니까 외울 때 좀 힘들죠, 그죠? 그다음에 흰가루병. 그죠?
녹병인가요? 맞네. 녹병. 이렇게 암기하시죠. 자, 벼 모종 있죠, 그죠? 벼모의 색깔이 흰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녹색도 있더라.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시죠. 너무 힘드니까. 근데 뒤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곰팡이, 잿빛 곰팡이는 어때요? 그냥 곰팡이 들어갔으니까 맞죠? 잿빛 곰팡이. 그리고 고추 우리 할 때 역풋 바세탄 외우셨나요? 아직 외우셨죠, 그죠? 그래서 역병, 역 바세탄, 탄저병, 녹균병, 균핵병. 이렇게 하시면 암기가 되실 거예요. 벼모가 색깔이 흰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더라. 이런 것들은 이제 곰팡이 들어가니까 역부 바세탄 할 때 역병, 탄저병 이렇게 균 2개 들어가네요, 그죠? 그렇게 공통점을 연결해서 이제 암기하시고 세균은 좀 마른 병이 들어가죠. 마른 병, 벼흰 마른 병, 풋 마른 병, 무른 병, 그리고 둘레 썩은 병, 개양병, 세균이 들어가네요. 반점 세균병. 그죠? 이제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더 크기가 작아요. 바이러스. 그래서 바이러스는 모자이크병. 자, 모자이크병. 그 다음에 오갈병. 자, 그렇게 해서 중요하게 외웠고, 선충은 뒤에 선충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이게 모자이크가 진딧물의 매개체라고 해요. 모자이크가. 그래서 바이러스하고 곰팡이 이거 2개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해충의 종류 한번 볼게요. 벼해충. 제가 작년에 그 벼멸구 피해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었나요? 그 벼멸구는 줄기에 즙을 순식간에 빨아먹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개체수도 엄청 증식도 빠르고 이동도 굉장히 빨라요. 한 논에 그 줄기를 다 흡착을 했죠. 그럼 그 다음 논 바로 옆에 논을 다 동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분명히 조사를 갔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 논이. 그래서 이제 아직 수확 시기가 안 되니까 좀 다음에 우리 조사합시다 그래갖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또 계약자가 전화 왔어요. 지금 멸구가 지금 넘어와서 지금 초토화돼 있다. 분명히 어제 어제 갔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틀 뒤 바로는 못 가고 한 이틀 뒤 갔더니 진짜 순식간에 벼에 그 줄기 즙 빨아버리면 얘들이 색깔이 벼가 익으면 노란색인데 약간 희물건색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색깔이 딱 변화가 생겨요. 멀리서 봤을 때도. 그래서 이제 줄기에 피해를 준 해충은 멸구 들어가는 거. 그래 암기하시면 되겠죠. 벼멸구, 흰등멸구, 애멸구. 자, 이하명 나방도 줄기에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이하명 나방. 그다음 매미충류. 줄기에 피해를 주는 거. 저는 벼멸구가 중국에서 날아온 줄 몰랐거든요. 중국에서 날아온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자, 가수해충. 자, 응애류는 잎에 피해를 줘요. 응애류. 그리고 심식나방류는 가실 안쪽을 파먹거든요. 그래서 심식나방류는 가실 속을 직접 파고 들어가서 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수에서는 꽃하고 잎 있죠. 그래서 응애는 주로 잎에 피해를 주고, 그리고 진딧물류도 꽃이나 잎에 피해를 준다. 그 다음에 열매에는 심식나방류, 그리고 깍지벌레는 줄기에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충해를 방제를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마찬가지로 잡초 방제랑 조금 중복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병충해 방제잖아요. 병충해 방제. 자, 물리적인 방제. 즉 기계적 방제인데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거나 열 처리하거나 물 대거나 그다음에 자 유살 유인해서 죽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채살은 그 유충들을 죽이는 거예요. 채살. 채살 교재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아, 이제 그다음에 잡아서 죽이는 거. 포살. 그다음에 소각 태우는 거. 그다음에 온도 뜨거운 온도 처리한다든지 뭐 열 처리한다든지. 포살은 잡아서 죽이고, 그죠? 유인해서 죽이는 거. 그다음 채살은 유충들을 죽이는 거래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유인해서 잡든 손으로 잡든 잡아서 잡는 거지. 소각 태우고 온도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 방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재배적 방제. 자, 병충해를 방지하려면 뭐 감자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잘 걸리기 때문에 무병주 생산 무병 종자를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자는 고랭지에서 고랭지 지대에서 그 무병 체종 종자를 생산한다든지 그래서 재배하는 지역을 선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항성 그 병충해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선택한다든지 그리고 뭐 아까 돌려적기 있었죠, 그죠? 윤작 그리고 중간 기주 식물을 제거한다든지 그러니까 중간 기주 식물이라는 것은 병충해가 살 수 있는 식물체들 있죠, 그죠? 그런 중간 역할을 해주는 식물체들이 있어요. 주작물이 있고 중간 기주 식물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해버린다든지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토양의 포장,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밭을 위생을 청결히 해야 되겠어, 그죠? 위생을 청결히 한다든지 그런 것들 재배적인 방법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방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학적 방제는 약품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약품을 그러면은 화학 약품을 처리를 하는 거죠. 어떤 게 있냐면은 살충제, 벌레 죽이는 거 살충제, 살균제, 그다음에 유인제, 기피제. 그러니까 유인제는 여러분이 들어보시는 게 페로몬 들어보셨죠? 페로몬. 그러니까 그런 곤충들이 반응하는 화학적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페로몬을 가지고 유인을 해서 그 병충해 방제를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법적 방제도 있네요. 법적 방제. 법적 방제는 식물을 검역하는 건데 우리 그
식물금융법, 식물방역법을 제정해서 식물방역법을 이제 제정을 하는 거죠. 법을 제정해서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방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617쪽에 생물적 방제가 있습니다. 생물적 방제. 천적을 이용하는 건데요. 천적을 이용하는데 가장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 천적을 이용하는데 천적의 분류입니다. 자, 기생성 천적, 기생하는 해충에 기생해서 그 잡아먹는 천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생벌, 기생파리, 선충 이런 것도 있고요. 포식성 천적, 잡아먹는 거죠. 이제 포식성 천적은 그 포식성 노린재류, 그 다음에 무당벌레, 포식성 응애, 그 다음에 풀잠자리 이런 것들이 포식성 천재고 병원성 천적은 세균, 바이러스, 원생동물이 있어요. 있는데 자, 천적을 이용하는 게 생물학적 방제고 가장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이죠, 그죠? 천적을 이용하는데, 자, 천적을 이용하려면은 일반 노지에서는 사실 사용하기가 이걸 힘들어요. 그래서 뭐 시설 작물들 있죠, 제한된 공간에서. 그래서 천적을 이용하려면 시설이나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 천적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천적을 이용하려면은 자, 천적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천적이. 그래서 천적의 서식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뱅커 플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적 쉼터, 쉼터 또는 서식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기서 천적이 수도 늘어나고 천적이 또 생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딸기 있죠. 시설 작물의 딸기를 그 재배할 때 뱅커 플랜트로 보통 보리를 많이 심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딸기가 이렇게 시설 작물에 자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요 한쪽 공간에 누가 자란다? 보리가 자라는 거죠. 보리 자라는데 콜레마리 진딧벌 거기 보시면 있죠, 그죠? 콜레마니 진딧벌 같은 경우는 진딧물을 잡아먹는 천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콜레마니 진딧벌이 보리에서 서식을 하는 거예요. 보리에서 서식하다가 여기 가서 진딧물을 잡아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뱅커 플랜트 식물을 또 키워야 돼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뱅커 플랜트는 그러면은 주작물과는 유형관계, 즉 친화성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나요? 주작물과는 유형관계가 없어야 돼요. 유형관계가 없어야만이 말 그대로 그 천적이 쉼터란 말이에요. 쉬어야 되는데 여기 유형관계가 있으면 딸기에 증식하는 진딧물이 여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유형관계가 없어야 돼. 오로지 얘들이 천적이 증식하고 살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작물과는 유형관계가 없는 그 식물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딸기와 뱅커 플랜트는 보리가 되겠죠. 보리는 콜레마니 진딧벌이 서식하는 서식 공간이 되는 겁니다. 서식 공간.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그 내용들을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충이 있고 천적이 있는데 전박이 응애가 나왔죠. 해충이
그러면은 천적은 뒤에 뭐가 붙어요? 일이 응애가 붙어. 일이. 늑대에 일이 할 때 일이. 일이가 좀 힘이 세죠, 그죠? 그래서 일이 응애가 붙는다는 거예요. 천적은. 좀 더 힘이 세다. 응애보다는 일이 응애 더 힘이 세다. 그래서 칠레. 자, 칠레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길어요. 엄청. 그죠? 남북으로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칠레 가보니까 길더라. 긴 일이 응애.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갔다. 캘리포니아 커스 일이 응애. 그리고 팔라 일이 응애. 팔레도 있죠. 나라 팔레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천적의 종류랑 해충의 종류를 같이 이제 연관시켜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온실가루이 나오나요? 온실가루이. 자, 온실가루이의 천적은 좀벌이 들어가요. 좀벌. 그래서 온실가루이 좀벌. 그 다음에 항온 좀벌. 벌이 들어가죠. 좀벌. 이게 바로 천적이라는 거죠. 좀벌에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진딧물은 아까 뭐 했어요? 콜레마니, 진딧벌, 무당벌레도 있죠. 천적. 진딧물의 대표적인 천적이 무당벌레잖아요. 그래서 옆에 무당벌레 적어두시고요. 예. 자, 총체벌레는 아까 전에 포식성 노린재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꽃 노린재. 그리고 오이, 일이, 응애 나오죠. 그래서 뭐 연관진자면 굳이 애호박 할 때 이렇게 그죠? 일이, 응애, 포식성 노린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굴파리. 나방류랑 이꿀파리가 있는데 나방류랑 이꿀파리는 명충알 벌, 다 벌 들어갑니다. 벌, 명충알 벌, 굴파리 좀벌, 굴파리 구치 벌, 벌이 다 들어가요. 끝에. 그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8쪽 넘어가시면 병해충 종합관리, 그죠? 패스트, 병해충이에요. 패스트. 그죠? 매니지먼트 관리잖아요. 종합적으로 병해충을 관리한다. 그래서 IPM.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제가 바로 종합적인 관리다. 그래서 모두 죽일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제적 피해 수준 이하로 이제 방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방제. 핵심 팁 가보시면 가수작물의 조류, 새잖아요. 새 피해를 방지하는 거, 방조망 설치, 강 반사물 설치, 폭음기 펑펑 터트리는 거 있죠. 깜짝 놀랍니다. 적착조사 하다가 폭음기 설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10분 쉬고 오늘 10분 어머 9시 5분이네. 10분 많이 초과가 됐네요. 9시 10분에 또 3교 시작할게요. 예, 들어가야 돼요. 9시 10분에 시작할게요.